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 돋보기 이솜입니다. 12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치매보험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은 병원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들 전문가분들 모시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4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후유장애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병이나 상해 등을 원인으로 하여 치료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생활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신체의 일부의 상실,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장애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후유장애라 합니다. 네, 후유장애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치료 후에도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유장애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후유장애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장애는 크게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란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그 상해를 직접적인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던가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장애가 남는 경우입니다. 질병 후유장애란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장애가 남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 후유장애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후유장애의 진단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크게 주요 치료 내용 및 경과 기관의 각종 검사 소견, 후유장애 내용, AMA 방식, 맥브라이드 방식, 의사 서명으로 진단을 받는데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보험은 AMA 방식으로 평가하여 영구 장애를 보상하지만 교통사고나 배상 책임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하여 한시 장애로도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자, 재해 수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자, 장애보험금 지급 후 상태가 악화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각종 검사 소견과 의사 서명 등으로 진단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또한 장애 분류표를 기준으로 된다면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실제로 장애로 판단이 되나요? 네,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의 약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약관상에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약관상에 예외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 또한 보험회사의 장애 분류표라는 것을 약관에 명시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의 경우에 의학적으로 질병 코드가 발생이 되어 그 질병 코드를 약관에 명시하고 그 근거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듯이 장애 또한 장애 분류표라는 것을 약관에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체를 여러 가지 부위로 나눠서 장애 분류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질병은 약관이 보험회사마다 상품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부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장애 분류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모든 회사가 동일한 장애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진단한 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약관에 명시된 대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장애 분류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장애 분류표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 분류표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치료 후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에 대해서 장애 정도, 장애를 표로 명시한 표를 말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을 보시면 약관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어서 장애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13개 부위는 눈, 귀, 코,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 그리고 체간골, 척추, 흉복부 장기 및 비뇨기 장기, 그리고 신경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된 신체 부위는 각각의 동일 부위라고 하고 있으며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체 부위에 따라서 각각의 장애율이나 운동 정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장애 분류표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의 발생 경우가 생긴다고 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장애분류표는 영구적인 장애를 13개 신체 부위별로 세분화한 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에 장애로 판단이 되나요? 우선은 장애분류표에 명시된 신체 부위별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장애를 받게 됩니다. 눈의 경우에는 한쪽 눈꺼풀이 운동장애가 있거나, 그리고 교정시력이 일정 수치 이하이거나, 그리고 실명일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요. 척추의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그리고 척추에 운동장애가 왔을 때, 또 팔다리의 경우에는 팔이 절단이나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3대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운동장애가 올 때도 장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흉복부 장기 장애나 비뇨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인하는 경우도 많지만 암이나 기타 질병에 의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일부를 제거한다든지, 여성의 경우에 비뇨생식기의 전부를 제거했을 때도 장애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 분류는 여러 가지 신체 부위별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흉복부 장기나 비뇨생식기의 경우에는 사고 이외에도 질병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장애 진단금뿐만이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납입면제 등의 기타 사항도 있기 때문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신다면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치료를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반드시 담당 설계사분과 꼼꼼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네, 후유장애 진단금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분류표에 명시된 13개 신체 부위별 장애율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료를 완료하였으나 영구적 또는 한시적인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진단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 진단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약관상의 치료 완료 후 전문의가 180일 지난 시점에 또 치료 부위에 대한 장애가 남아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치료 종결 후 일정 기간, 즉 180일이 지난 시점에도 원래의 상태의 신체 기능이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장애를 진단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치료 종료 후 재활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정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후에도 신체적으로 계속적인 장애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신체 13개 부위 중에 외관상 바로 판단이 되는 절단, 실명, 외모 추상, 흉복부 장기의 손실 등과 같은 경우에는 180일 지나기 이전에도 장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장애 진단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관상 규정하는 장애 상태라면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는 과정도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후유장애 보험금의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 또는 치료 종결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일반적인 질병 진단이나 수술 시에 발급받는 진단서와 조금 다른 서류인 장애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앞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장애 진단서는 맥브라이버 방식의 진단서와 AMA 방식의 진단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장애 분류표에 기반을 두고 장애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듯이 두 가지 장애 진단서 중에 필요한 진단서는 AMA 방식의 장애 진단서를 준비하셔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보험 특성상 다양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후유장애보험에 가입 시 좋은 점은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진단금, 즉 암, 뇌혈관, 심혈관 등의 진단금은 진단이 내려진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이래 보험금을 지급으로 해당 담보는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나 후유장애 진단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신체 부위를 13개 나누어 각각의 장애율을 적용하여 가입 금액에 해당 장애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한 개 신체 부위의 장애율을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다른 신체 부위에 또 다른 장애가 발생된다면 최초 가입 금액에 다시 장애율을 곱하여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1억 원에 가입하셨을 때 손가락 장애로 10%의 장애를 받았다면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추후 흉복부 장기의 손실로 30% 장애를 받는다 하면 9천만 원의 30%인 금액이 아니고 1억에 대한 30%인 3천만 원을 추가로 보험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동일 신체에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초 진단 장애율보다 높은 장애율의 진단을 받는다면 장애율 차이만큼 추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3개 신체 부위에 각각 진단 자금이 적용되고 한 번 지급된다면 소멸되는 보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장애율이 80%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떤 신체 부위라 하더라도 이래만 지급되고 이 담보가 자동 소멸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후유장애 보험의 특장점은 보험금 지급이 단발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실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후유장애 진단비는 단순하게 수술이나 질병을 통해서 진단서를 발급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주는 특약은 아닙니다. 후유장애 진단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치료가 끝나고 더 이상의 치료에 호전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했을 경우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드린다면 정신장애부터 발가락까지 다양한 신체 부위의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받으실 수 있는 예를 두 가지 들어 드리자면요. 제가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통사고가 났고 그걸로 인해서 추가판 탈출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10%, 수술을 하고 신경학적인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는 15%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10%, 15%를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허리를 평생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퇴행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기여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우리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조기 축구에 많이들 참석하시는데 조기 축구에 하시다 보면 남자분들 십자인대 파열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게 되면 무릎에 동요가 일어나는데 그 동요라고 하면 무릎이 밀리는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릎 동요의 정도에 따라서 5%, 10%, 15%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시면 일반적인 사례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히 전문가분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금 청구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장애와 그리고 보험에서 말하는
후유 장애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고 그 진단비 받은 이후에 합산장애로 50% 이상 되었을 때 납입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상품마다 회사별로 다 납입면제의 기준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50% 합산장애 50%일 경우에 납입면제 혜택이 되는데요. 납입면제 혜택 50%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잖아요.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위, 대장, 간 같은 경우 전절제 다 잘라냈을 경우에 당연히 50%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납입면제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 난소를 제거했을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을 상실했을 때 그렇게 50%에 해당되고 한쪽 눈을 실명했을 경우에 50%에 해당됩니다. 사실 각 부위마다 다 다르겠지만 광범위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합산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합산장애는 뭐냐면 연세가 드시면 양쪽 무릎을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는데 한쪽 수술할 경우에 3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한쪽이 30%에 해당되지만 2018년 4월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20%에 해당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상품을 만약에 다 갖고 계신다고 했을 때 한쪽 수술하시고 이후에 또 한쪽을 수술하시면 합쳐서 50%가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납입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 사실 부담스럽게 가입하시는 게 제일 문제되긴 하지만 나에게 맞는 보험료라고 하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보험료는 사실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입면제를 통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게 해주는 것은 큰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납입 면제 혜택 정말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후유 장애 진단 시에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 진단 시 중요한 부분은 상해, 질병, 기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 기여도나 질병 기여도에 대해 진료한 의사로부터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사는 자신의 전문적 소견으로 그 기여도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기존에 골다공증이 있어 사고 기여도는 70%만 인정, 장애율 70%만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질병 후유장애나 담보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 기여도 70%이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1억 가입돼 있으시다면 1억에 해당 장애율 15%에 1,500만 원의 사고 기여도 70%를 제외한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여도가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장애라고 하면 심각한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단 장애 분류표가 4월 2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해, 질병, 후유장애는 3%부터 되는 상품들을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상품이 가입돼 있으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인공관절 한쪽당 30% 후유장애, 류마티스 관절염은 5에서 100%까지, 치아결손은 5에서 20%까지, 암에 걸려 위, 대장, 췌장, 절단 시 50%의 후유장애에 해당됩니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치아 결손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럼 산재, 교통사고 등 다른 사고에 해당하는 보험금과는 함께 지급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보험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험금은 정액보상과 비례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보험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해당 보험의 보상 규정에 맞게 지급이 되고 그 외에 개인이 가입하신 질병보험에서도 해당 약관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 방식이 미래의 휴업 손해에 대한 지급을 하는 방식과 현재 신체 장애에 대한 방식 두 가지라고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개인보험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가입한 진단자금은 후자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사고의 장해 진단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장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 대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연령층이 있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연령가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암보험, 사망보험, 그리고 치매보험 등을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같은 맥락으로 후유장애보험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 물론 아프신 경험이 있으시다든지 그리고 가정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좀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을 때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보험은 계속 변화되고 있고 보장 범위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보장이 될 것이고 설마 내가 장애가 오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노쇠화에 따른 질병 후유장애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요즘 많이 걱정하는 더군다나 요즘 많이 걱정하는 치매보험도 후유장애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험 상품의 변화가 오기 전에 좀 더 건강한 나이, 젊은 나이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해 주셨습니다. 치매까지도 보장이 된다고 하니 꼭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후유장애 진단 기준과 그리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 각 보험사마다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나라 모든 보험회사는 후유장애 보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약관에서 동일한 장애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가 장애를 진단하는 시기, 진단하는 방법, 보험금 지급 방식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보험회사마다 추가로 원하는 서류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험회사마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서류 심사로만 지급을 진행하지 않고 보험회사 자체의 보험금 심사팀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 자체의 업무 프로세스상의 차이점 제외한다면 후유장애 진단 방식이나 지급 방법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동일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후유장애보험은 다른 보험과 가입 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 가입 한도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보험의 모든 진단금, 입원비 등은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해당 진단자금 자체 한도로 있으며 전체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전체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8억 원이며 질병 후유장애의 경우는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1억 원, 40세 초과인 경우에는 6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회사 전 보험사 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 진단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 보험사가 한도가 4억 원까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2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후유장애 진단금 또는
향후 한도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상해 후유장애 진단의 경우도 이미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에게는 아직 열려 있지 않는 후유장애 보험금의 경우에는 좀 더 건강하고 젊었을 때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 한도 금액을 듣고 나니 실제 보험료가 궁금해지는데요. 보험료가 비싸진 않을까요? 앞에서 계속해서 전문가분들께서 상해 후유 장애와 질병 후유 장애로 나눠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입하는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보장 기간, 즉 100세 아니면 90세, 80세까지 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 하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에 후유장애가 나타났을 때 3% 보장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공관절일 경우에 20%, 한쪽 눈을 실명하면 50%에 해당되고, 양쪽 두 귀에 청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80% 해당되는데, 보장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후유장애는 사실 금액이 그렇게 부담 주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질병 후유 장애는 만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대 질병,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장애 진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가입하는 시기에 장애의 경중에 따라서 보험 기간과 장애의 경중에 따라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후유 장애보험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가입 제한은 따로 없을까요? 상해 후유 장애는 운전자 보험이나 종신보험, 건강보험, 모든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약입니다. 심지어 운전자 보험에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직업만 물어보고 다른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근데 질병 후유 장애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3대 질환의 같은 경우는 75%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모두 후유 장애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이나 청력 저하, 치매 등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질환이라서 후유 장애로 지급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굉장히 높은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한도를 계속 축소하고 있고요. 가입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한도를 줄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심사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후유장애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면 제일 중요한 건 현재 가입하시는데 건강상의 제약이 없으시다면 전설의 특약이 될 수 있는 이 특약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병원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 장애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이 최고 자산이 되는 120세 시대 좀 더 똑똑하게 미리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험 돋보기 이소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